좋아요, 구독!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게임 관련 종목들 일부가 시간 외에서도 급등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있고요. NC소프트의 리니지2M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게임이 드디어 중국 판호 획득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판호라는 것은 게임이 중국에서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허가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허가증은 크게 두 가지 분류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자 판호고요. 하나는 외자 판호인데 이 내자 판호, 즉 자국 게임들이 받는 그 허가증이고요. 외자 판호는 다른 해외 게임들이 받는 허가증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내자 판호 같은 경우에는 발급을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매달 100개 이상씩 내주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외자 판호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15개밖에 이번에 발급을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있습니다. 원래 이 판호를 4개월에서 5개월에 한 번씩 내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짝수달에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월에 해줬으니까 12월에 발급받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에 판호를 발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은 위메이드 그리고 넷마블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정말 큰 시장이에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흥행을 해도 정말 매출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넥슨게임즈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게임즈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사실 2월에 판호를 발급을 받았고 5월에 정식적으로 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출시하자마자 첫 주 만에 매출 2천억 원 달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국 쪽 시장에서 4개월 동안 벌어들였던 그 매출이 국내 시장에서 2년 동안 벌어들였던 매출을 크게 웃도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국가 비중 살펴봤을 때도 중국은 벌써 82% 차지하고 있었고 국내는 반면에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7배 가까이 중국 시장이 큰 비중을 가져가게 됐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꼭 잡아야 하는 중국 시장, 과연 니케와 리니지2M 잘 나갈 수 있을까 점쳐봐야 될 텐데요. 일단 2분기 매출 살펴봤습니다. 니케가 전체 시프트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벌써 이렇게 60%나 되는 상황이었고요. 리니지2M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IP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에서 비중 20%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알아갈 수 있습니다. 뭔가 시프트업 NC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현재 NC소프트보다 시프트업의 주가가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크게 두 가지 한번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판호를 획득하고 나서 게임이 정식적으로 출시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프트업 쪽에서 우리 이거 3개월 안에 끝내버릴 거야 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니케라는 게임이 거의 출시된 지 2주년을 맞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2주년 업데이트 예고를 했는데 이 역시도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슈 하나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잘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연일 급등세에 나오게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4개월 내 최고치를 깨고 올라선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컬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좀 가격 저렴한 차량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자율주행까지 도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쯤이 된다면 판매 성장이 20%에서 30%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6개사의 25년 합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6%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405% 폭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사실 피해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사실 쉽게 IRA는 폐지하지 못할 것이다. 즉 그 말은 전기차 보조금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증권가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된다면 중국 때리기를 더 심하게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규제를 풀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사들이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발 이슈도 하나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도체 추가 지원할 것이며 석유화학, 2차 전지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호실적을 꺼내놓은 바가 있었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7%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2배 이상 폭증했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관련 종목들 흐름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슈 2가지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이제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9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삼성전자 쪽에서 이슈가 하나 흘러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HBM 협력사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퍼지게 됐죠. 다만 아직 정식으로 공급망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8,000원 웃선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닉스를 다시 빼앗긴 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에 20% 이상의 폭증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두 자릿수 급증세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STO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라는 소식 속에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의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하락 전환한 다음에 5% 넘는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대한전선에서 호실적을 꺼내놓은 바가 있었죠. 3분기 실적 살펴봤더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이상 급증을 했고요. 매출액 역시도 27% 이상 상승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 좋고요. LS에너,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25,000원이었던 것을 크게 끌어올려서 37,5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